거의 이제 장 마감 다 됐는데요. 양쪽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예상 지수가 0.14% 하락하면서 2692포인트 정도 선 예상되고 있습니다. 2700선을 오늘도 하회한 채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코스닥 쪽은 0.7%, 코스닥이 계속해서 저점을 좀 낮추는 안타까운 모습이었죠. 오늘 장중 저점 부근의 마감 예보되고 있습니다. 0.7% 하락한 918.02포.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월 18일 월요일이고요. 국내 증시 이렇게 거래 모두 다 마감이 됐습니다. 대형주들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출렁거림이 조금 더 컸죠. 오늘 엔터라든지 몇몇 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이 크게 밀려 내려가면서 역시나 종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오늘의 장이었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의 흐름 한번 볼까요? 전체적으로는 좀 어두웠습니다. 우리 증시보다도 아시아 증시 전반이 좀 더 무거웠는데요. 일본 니케이 225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1% 이상 밀려 내려갔습니다. 낙폭이 1.08% 정도 나왔습니다. 오늘장 1.08%, 약 300엔 정도 밀리면서 26,799.71엔에 거래 마쳤는데요. 다시금 27,000엔 밑도는 흐름으로 이렇게 마감이 된 겁니다. 오전장에 더 약했었는데요. 이후에는 조금씩 낙폭을 좀 만회해 나가는 모습 일본 증시에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중국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도 지금 마이너스권을 기록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오늘 대거 쏟아졌죠.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소매 판매 다 나왔고요. 무엇보다도 1분기 GDP가 나왔는데 이 GDP가 안 좋았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4.8% 정도 수준으로 나왔고요. 장중에 일본 증시 하락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증시죠.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해 종합지수 0.62% 하락 중이고요. 3,191.46포인트 기록합니다. 3,200선 장중에 계속해서 3,200선을 하회하고 있네요. 이어서 심천 쪽인데요. 심천은 그래도 플러스권 나옵니다. 살짝 플러스권으로 강보합권 기록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이 상해 봉쇄 이것이 일부 해제됐다가 다시금 또 심각해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속에서 지난주 후반에 지준율 인하가 발표가 되긴 했었는데요. 딱히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채 이렇게 다소 아쉬운 월요일장 마감을 앞두고 있는 중국 증시 상황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국내 환율 동향 보시죠. 원달러 환율 계속해서 오릅니다. 오늘 환율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게다가 장 초반에는 1230원대 정도에서 출발하나 싶었는데 계속 조금씩 오르더니 오늘 결과적으로는 4원 80전이나 올랐고요. 1234원 4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밴드 상단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1241원이 밴드 상단이니까요. 원달러 환율 오름세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양시장이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미국 연준 쪽에 긴축 여파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가운데 시장의 확실한 상승세를 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중국에서는 상하이가 봉쇄되면서 물류망 차질이라든지 공급 차질 그리고 경기 침체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국 쪽에서 1분기 GDP가 발표가 됐는데 목표치에 미달했고요. 다만 국내 시장에서는 1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는 만큼 업종과 기업들의 흐름도 개별적으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장 마감가를 보시면 코스피 지수 2700선 아래쪽 2693포인트 터치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약보합권이고요. 양봉을 기록하면서 거래 마친 모습인데요. 거래 대금을 보시면 최근에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오늘은 9조 원도 하회했습니다. 분봉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하락 출발했지만 장중에서는 보합권 정도의 박스권으로 버티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장중에 2700선에 대한 포인트 터치도 나왔었는데요. 다만 길게 가지는 못했고요.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오가게 되면서 2700선 아래쪽 2690선대 초반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보겠습니다. 네, 수급에서는 오늘은 개인이 매수하는 흐름 보여주면서 1,059억 원 사자세로 거래 마쳤고요. 외국인은 971억 원, 오늘도 제한적인 매도 탄력을 기록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외국인보다는 물량이 적었지만 198억 원 매도하는 흐름이었는데요. 네, 금융투자나 이런 쪽에서는 매도가 나왔지만 투신이나 연기금 일부 쪽에서 매수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서 비교적 제한적인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혼조세를 기록하는 양상이었는데요. 지수가 박스권 내에 갇혀 있다 보니까 상승하는 섹터들 그리고 하락하는 섹터들 거의 다 비슷한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네, 먼저 상승했던 섹터들 좀 살펴보시면요. 오늘은 식품주들이 강세 흐름을 크게 기록했습니다. 네, 세계 식량 지수 자체가 오르고 있고 곡물가 급등의 여파를 받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리오프닝까지도 이 모멘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료품 섹터 1.7% 상승 탄력으로 거래 기록했고요. 유통업종도 1%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섬유 의복 섹터도 살펴보시면 1% 상승하는 흐름이었고요. 기계와 화학 섹터가 1% 안쪽에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네, 반면에 하락했던 섹터들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가장 크게 밀렸던 업종 같은 경우는 은행 섹터, 카카오뱅크의 여파로 1% 하락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서비스업 섹터를 보시면 플랫폼주들이 눌리게 되면서 0.9% 내림세를 기록한 흐름이고요. 운수창고와 보험업종, 금융업 전반적으로도 1% 안쪽에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네, 오늘 분위기를 보시면 하락했던 종목들이 더 많은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 쪽부터 체크해드리면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는 신저가 터치가 나왔습니다. 66,100원까지 다시 한번 밀려 내려가면서 신저가를 기록했는데요. 벌써 외국인의 매도 흐름이 17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단 매도 규모 자체는 좀 줄어든 모습인데요. 다만 개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이 되겠고요. 삼성전자 오늘 강보합권으로 66,7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SK하이닉스도 상황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전반적인 추세적인 매도세가 심화되는 가운데 개인 쪽에서 매수 물량이 크게 들어왔고요. 0.9% 오르면서 109,0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2차전지 종목들을 보시면 약간의 온도차는 있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0.4% 하락하면서 43만 3천원을 터치했습니다. 일단 한국 기업들 LG에너지솔루션을 좀 포함해서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회사와 함께 이 전기차 배터리의 밸류체인 구축에 나선다라는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삼성 SDI 쪽으로 눈을 좀 돌려보시면 1.9% 하락하면서 60만 1천원 선 기록했는데요. 일단 하청업체에게 기술 자료를 넘긴 혐의로 과징금 2억 7천만 원을 부과받았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종목들 좀 체크해 보시면 플랫폼 종류들 가운데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밀리는 흐름이었고요. 카카오는 1% 하락한 94,400원, 네이버는 0.6% 하락하면서 30만 6,500원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최근에 자동차 쪽에서의 반등세가 크게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현대차나 기아 모두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현대차는 0.8% 오른 17만 8,500원 정도로 거래를 마쳤고요. 기아는 2% 가깝게 오르면서 7만 8,200원 선에 대한 터치가 확인됐습니다. 네, KB금융 막판에 상승 전환하면서 강보합권으로 59,600원을 기록했고요. 반면에 카카오뱅크는 1.7%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 외 종목들 살펴보시면 셀트리온 1.2% 하락했고요. 아래쪽으로 삼성물산이 0.9% 오르면서 11만 원 선 터치했습니다. 다음으로 특징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곡물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곡물류, 유지, 육류, 유제품, 설탕 이렇게 5가지 품목으로 나뉘는데요. 올해도 식용 곡물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식품 가격들도 일제히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식품주들이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보시면 대한제당이 막판에 상한가로 거래 마칩니다. 3,900원 터치한 흐름이고요. 오늘 육개주들 쪽에서도 반응이 좀 왔었는데 마니커라든지 또 아래쪽으로 보시면 하림 같은 종목들도 반등세가 크게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 닭고기 쪽에서는 제품 가격 전가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실제로 하림 같은 경우 오늘 9% 오르면서 3,705원을 기록했었죠. 이 하림은 이달 초에도 15%에서 17% 정도 가격을 실제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나머지 종목들 가운데 눈에 띄는 쪽이 또 바로 사료 관련 종목들이 되겠죠. 사실 곡물가 상승하면 사료 관련 종목들을 움직이는 재료가 됐었는데 오늘 한일사료 보시면 거래 제한폭 가깝게 6,080원으로 거래 마칩니다. 사료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다만 실적과의 괴리감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조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는 0.6% 하락세였고요. 91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거래 대금은 6조 원도 밑돌았습니다. 분봉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 대체적으로 하락 쪽에 머물렀고요. 1% 안쪽의 하락세로 장중에 내내 이어져 왔습니다. 네, 920선 하회하는 흐름이 기록되면서 막판에도 하회하며 910선 후반대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보겠습니다. 네, 수급에서도 개인의 매수세가 확인되면서 1,365억 원 사자세로 거래 마쳤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가운데 기관 쪽에서 297억 원 매도 물량이 흘러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네, 마감가 전반적으로 이쪽도 파란불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하락했던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먼저 시총 1위 에코프로비엠부터 보시면 이 전기차용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 판매 가격이 25%가량 인상됐다는 소식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종목들 가운데서 그래도 빨간불이 강하게 들어왔고요. 1.8% 오르면서 46만 7천 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LNF 1.5% 하락세를 기록한 가운데 천보까지 3.8% 하락했다는 점을 좀 생각해보면 오늘 에코프로비엠의 개별적인 시세가 좀 뛰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1% 안쪽에 장중 흐름 비슷하게 따라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약보 합권 정도로 6만 원 선 하회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0.5% 밀리며 87,1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최근에 연준 쪽에서의 긴축 행보로 인해서 성장주들의 주가가 많이 눌리고 있는데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오늘 하락세가 조금 더 심화됐습니다. 네, 먼저 펄어비스를 보시면 오늘 거의 4% 넘게 밀리며 102,600원을 기록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이 검은 사막 모바일이 중국 시장에서 기대치를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주가가 조금 더 떨어진 면모가 있었습니다. 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 조정세가 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3.4% 추가적인 하락세 기록하면서 85,200원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1.6% 하락세 기록했고요. 그 외 종목들 아래쪽으로 보시면 오늘 CJ E&M 보합권 정도에 자리 잡습니다. 13만 300원인데요. 일단 CJ E&M 측에서 스포츠 전문 채널도 개국하게 된다는 소식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거래일간 주가 이어져 왔는데 오늘장 4거래일째 보합권으로 돌아섭니다. 네, 리노공업이 1.8% 상승 탄력을 기록했고요. LX 세미콘까지 1% 오르면서 14만 1,0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특징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죠. 재택근무 등으로 외출이 줄면서 화장품 업계가 직격탄을 맞았었는데 아직까지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지는 않았지만 거리두기도 해제됐고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는 다음 주부터 검토가 된다는 분석입니다. 화장품 관련 종목들 오늘 대체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특히나 색조 관련 종목들의 퍼포먼스가 눈에 띄었는데요. 클리오 대표적으로 9% 급등하면서 21,65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토니모리도 7% 오르면서 6,010원 기록했고요. 제이준 코스메틱, 코스맥스도 일제히 상승 탄력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대체적인 시세는 장 초반에 화장품 종목들 퍼포먼스 좋았고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탄력은 조금 떨어졌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선물 시장 보겠습니다. 네, 선물 6월물 강보합권 기록하면서 현재는 35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보시죠. 네, 오늘 수급에서는 이 현물 시장과는 조금 다른 흐름이 바로 외국인의 매수 탄력이 4,900계약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1,296계약을, 개인은 4,248계약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